자, 오늘은 사실 할 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미분계수 도함수 같은 경우는 짧아요. 그래서 그냥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계산할 때 조금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그 정도만 보면 되고 공식 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딱히 그렇게 뭐 할 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아마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거를 좀 대비하려면 모의고사 나올 만한 거 중에 우선 주간 문제 제가 나눠드린 두꺼운 거 있잖아. 거기서도 있거든요. 아마 교재에서도 있을 건데 안 풀고 넘어갔던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풀고요. 그 다음에 응용 문제 중에서 도전 문항 그쪽 중에서 내가 좀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 80번. 그래서 주간 문제에서 54번 하고요. 80번 정도를 하면 될 것 같고, 아마 80번 같은 경우는 뭐 아마 따로 이제 뭐 한 번도 안 했던 내용이라서 좀 약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54번 같은 경우는 아마 시도했던 친구들도 있고 시도 안 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어쨌든 그 정도는 좀 생각해서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거 두 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3번하고 54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아까 말했던 걸 세 개를 풀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54번은 교재에 있는 문제라서 그냥 바로 이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4번을 좀 보시고요. 두꺼운 프린트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얘가 이제 fx 더하기 gx. 얘가 x제곱 플러스 4래요. 자, 그거 뭐?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 이쪽은 fx 마이너스 gx 이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름 생각을 좀 해보긴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fx가 x는 0에서 연속이래요. x는 0에서 연속이다. 연속이고 이쪽은 리미트라고 쓰고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 gx 빼기 리미트 쓰고 x가 0보다 클 때, 자 gx 얘가 6일 때, 자 이거일 때, 자 이쪽은 f0의 값 구하래. f0의 값.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는데,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극한도 나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fx가 x는 0에서 연속이라는 거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 그죠? 그러면은 얘가 왜 0보다 작고 큰 게 나왔냐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그냥 뭐를 대입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0을 대입하고 싶거든요. 근데 fx는 0에서 무슨 속이래요? 연속이래. 그럼 그냥 얘는 0을 대입해도 전혀 상관없어? 아니면 상관있어? 상관없어요. 그럼 그냥 얘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f0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얘도 그냥 f0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돼요? 자, 근데 정확하게 해석을 해볼게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쪽 gx 같은 경우는 x가 0일 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럼 그게 얼마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6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좀 쓰자. 좀 약간 있어 보이게 쓰려고 g 쓰고 마이너스 0 빼기 g 쓰고 플러스 0이 이쪽은 6이다 라고 쓰인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정확하게 가자. 이제 이렇게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그럼 여기서 차이가 있는데 그럼 딴 건 괜찮다? 이거 등호 오른쪽에도 얘가 무슨 항함수예요? 다항함수죠. 그럼 아무런 말이 없어도 무슨 속이에요? 연속이에요. 그럼 여기다가도 그냥 뭐를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0을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x 대신에. 돼요? 이쪽이 얼마다? 4.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뭘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0을 대입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0 대입하면 뭐 나온다는 얘기예요? 8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되니? 그죠? 근데 여기서 봐봐. 이쪽은 무슨 극한이라 그랬죠? 좌극한. 이쪽은 엄밀하게 말하면 무슨 극한? 우극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냐면 플러스라고 쓰고요. g 쓰고 마이너스 0이라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0은 0인데 얘는 엄밀하게 말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흉악한 그래프니까 이쪽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르니까 이쪽은 흉악하기 때문에 따져야 돼요. 이쪽을. 이게 좌극한인지 우극한인지 따져야 되니까 이쪽은 좌극한이고 이쪽은 우극한이니까 0을 대입해도 0보다 살짝 큰 걸로
걸로 대입해서 얘는 마이너스라고 쓰고 G 쓰고 플러스 0이라고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F0은 나중에 구하면 되니까 이거랑 뭔가 연립을 하기 위해서 F0을 뭐 하겠다는 얘기야? 없애겠다. 두 개를 뭐 하면 될까? 빼면 되겠죠. 두 개를 빼요. 그러면은 2 된다. 여기는 G라고 쓰고 마이너스 0이고 플러스 G 쓰고 플러스 0이 될 거고요. 그럼 이게 두 개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겠죠. 돼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서 두 개를 연립해서 이쪽은 두 개 연립하니까 2 쓰고 G라고 쓰고요. 마이너스 0 두 개를 더하면 이쪽은 얘는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G라고 쓰고 마이너스 0은 1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구해도 돼요. 어차피 F0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G-0이 1이니까 이쪽이 1이기 때문에 F0은 3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좀 풀어주셔야 연속을 풀었을 때 N간이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정도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그러니까 단독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아마 이 정도면은 한 10번, 11번? 10번, 11번? 그 정도급 아닐까? 그 정도급 문제 정도까지는 좀 풀어주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이건 되게 좋은 문제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6번 같은 거 잘 할 수 있니? 56번? 가우스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왜냐면 내가 이거 안 풀어준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얘도 그냥 할게요. 56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 문제집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좀 풀고 그다음 좀 넘어갈게요. 자, 함수 fx 쓸 동안 좀 정리하시면 되고요. 왜냐면 이거 처음에 보면 무조건 56번 같은 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오늘은 내용은 진짜 거의 없어요. 뭐 내용은 거의 없고 그냥 공식만 외우시면 되니까 크게 오늘은 진짜 부담 가질 게 없고, 아마 다음 시간까지도, 다음 시간은 근데 문제 되게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접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수투에서 그 접선에서 잘 나오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거만 하면 되고요. 오늘은 되게 진짜 부담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모든 실수 x의 연속이래. 모든 실수 x에 대해 연속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랬을 때 a, b 값을 정할 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게 얼마냐? 그러니까 뭐 처음에 보자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해서 이걸 다 쓸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의심점을 찾는다 그랬죠. 근데 가우스라는 건 언제가 의심점이에요? 언제가 불연속 의심이에요? 정수일 때. 그때만 보면 돼요. 다른 때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정수일 때만 연속이 되게 만들어. 정수일 때. 이때만 연속이 되게 만들라는 거죠. 돼요? 그거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 끝이고, 그럼 결국은 그냥 x 이퀄 n일 때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가 그냥 이쪽에는 정수일 때만 연속인을 보이면 끝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그게 끝이야.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그냥 n 플러스 0일 때와 n일 때와 n 빼기 0일 때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그냥 그거거든. 문제가 되는 건 가우스만 문제야. 가우스만. 역점 얘는 지금 다 다항함수기 때문에 그냥 뭐 n 플러스 0이든 n이든 n 빼기 0이든 무조건 n을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가우스가 문제고, 그렇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가우스 x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줄게요. 세 개로 나눠주는데, 하나는 x가 n 플러스 0일 때와 그냥 n일 때와 n 빼기 0일 때로 나눠주는 거고요. 그럼 가우스 x의 결론은 어떻게 돼요? 모하지 않은 최대 점수죠? 크지 않은 거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자, n보다 살짝 큰 거를 가우스 씌우면 어떻게 돼요? 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수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우스는 정수 부분이에요. 가우스는 정수 부분이야. 그럼 여기는 그냥 n이라고 쓰면 되고 얘까지도 n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쪽은 n보다 살짝 작으니까 n-1.999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만족하는 정수 부분은 뭐예요? n-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요것만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되게 못 풀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가우스 쪽에만 이쪽은 이게 n하고 n보다 좀 크고 실제 n일 때 그냥 n으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n 제곱이 되고요. 여기도 n 제곱이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얘가. 근데 n보다 살짝 작을 때는 여기를 집어넣게 되면 이쪽은 좀 작으니까 가우스 값은 n-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n-1의 제곱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앞에 가우스 x의 제곱을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은 어차피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이 생겨 먹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여튼간 자 쓰시면 되고요. 그럼 뒤에 거 가지고 쓰면 이쪽은 무슨 항함수죠? 다항함수죠. 그럼 이게 n보다 크든 n이든 n보다 작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뭘 대입하시면 돼요. n을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되니? 그죠? 크게 이해가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요. an 플러스 b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쓴 거야. 이쪽도 마찬가지로 an 플러스 b가 되는데 이쪽도 똑같다는 얘기야. 아직까지는 가우스가 이쪽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거 그냥 n을 대입하면 되니까 이쪽은 an 플러스 b가 되는 이렇게 an 플러스 b 이렇게. 근데 뒤에 있는 거 가우스만 문제라는 거죠. 이게 n보다 좀 클 때랑 n일 때는 그냥 이쪽은 n으로 튀어나올 건데 여기는 n-1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돼요? 그래서 그냥 얘네 둘이 같으면 연속이고 같지 않으면 불연속인데 같게 만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결론은 n제곱 플러스 이렇게 곱하니까 an 제곱 플러스 bn이라는 여기 있는 이 값하고요. 이거 이퀄. 자 이쪽은 n 빼기를 제곱하니까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이쪽은 또 이걸 곱해주니까 여기는 플러스 an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n 그 다음 플러스 bn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두 개가 같으면 연속이고 다르면 연속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지워야 지울 거. 안녕 잘 가. 그 다음에 꺼져 히 이렇게 되는 거고 bn 날아갈 거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이쪽은 얘를 넘겨주면 an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다라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얘는 무슨 등식이 된다? 항등식. 그럼 a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단순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이렇게 좀 단순하게.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연속 같은 거에서도 꽤 많이 나올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좀 약간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근히 이것도 좀 이렇게 그 필수 문제긴 한데 53번 있죠. 좀 해볼래요? 이걸 좀 되게 가볍게 풀어줄 수 있어야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53번. 에어. 그리고 그 내일인가? 모의고사 내일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내일 시험지를 받니 아니면 모레 정도 받니 시험지? 언제 주신대요 시험지? 내일 주신대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모의고사 시험지 있죠. 거기서 좀 풀만한 거 있죠. 우리가 배웠던 그 내용 중에서 그거를 좀 풀어드릴 테니까 그거는 좀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안 풀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3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올지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잘 보긴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풀만한 것들 좀 추려가지고 몇 개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범위가 그렇게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가 배운 데까지 범위 중에서는 풀만한 것들은 좀 이렇게 뽑아가지고 풀어드릴게요. 자 보시면 되고 53번 기기 합시다. 자, 실수 자체 정의됐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가볍게 좀 풀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여기 1이고 이쪽은 이렇게 2가 돼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히 하고 내려가요. 내려가서 이쪽은 여기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가 되고 2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쓱 갑니다. 아마 내 생각에 왜 얘를 하라 그랬냐면 기억 니은은 그래도 해. 기억 니은은 하는데 은근히 애들이 디귿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사이값 정리랑 기니기 문제가 되게 약간 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풀 때 쫄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에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3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억부터 시작을 하는데 기억은 뭐냐면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0보다 좀 클 때 이때 fx가 1이냐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죠? 1. 여기는 그냥 눈을 뜨고 있다. 좀. 오른쪽에서 가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오른쪽. 그래서 얘는 2다라고 하는 게 맞으니까 이게 틀렸죠. 기억. 얘는 2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극한이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야. 그럼 점수가 뻗어나갈 수 있어. 안 돼.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0의 오른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야. 가까이 이렇게 0 쪽으로 오는 거니까 그럼 얘는 2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기억은 틀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알 거고. 두 번째, 니은은 fx 곱하기 fx 플러스 3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보는 건 전체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일정한 값인지 어떤 특정한 값인지를 보면 되는데 어차피 x는 0일 때야. x는 0일 때. 그럼 딴 거는 다 괜찮아. 그냥 제발 그냥 이거야. 0 플러스 그다음 0이랑 0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굳이 말하자면 플러스요, 0, 마이너스 0 이렇게 세 개. 이 세 개가 다 똑같으면 되는 거니까 이쪽은 f 플러스 0이고요. 얘는 그냥 f 0이고요. f 마이너스 0이라고 쓰시면 돼요. 어차피 리미트 쓰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가자고. 그럼 여기는 그냥 여기다 플러스 0 대입하면 되니까 f라고 쓰고 3 플러스 0입니다. 그럼 여기는 f 쓰고 그냥 3이고요. 이쪽은 f 쓰고 3 빼기 0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가자고. 좀 시각적으로 표현 좋잖아. 그러면은 아까 여기 우극한 같은 경우 0의 우극한은 2였고요. 그 다음에 0의 함수값이랑 좌극한은 그냥 1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3 플러스 0이니까 얘는 어디로 지금 연속을 하고 있니? 0으로 연속하니까 이건 0이 되는 거죠. 곱해지니까 이쪽은 당연히 무슨 속일 수밖에 없다?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돼요? 약간 인수랑 연관된 그런 인수랑 연관된 무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시면 니은은 연속이다라고 하는 게 맞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 디귿. 제발 우리 디귿 틀리지 말자. 이게 쉽잖아. 이거 별거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세요. 뭐냐면 실근의 존재성 여부. 실근의 존재성. 실근의 존재성 여부입니다. 요게 그냥 사이값 정리입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다라고 쓰면 끝나는 거죠.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나온다고 쳐도 그럼 방정식인데 그러니까 실근이거든.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인수분해해서 뭘 띠까띠까 풀 건 아니니까. 그럼 여기는 fx 곱하기 fx 플러스 1이라고 쓰시고요. 이쪽은 2x 마이너스 5 이퀄 0이라고 했을 때 한쪽으로 되게 친절하게 몰아져 있어요. 굉장히 친절하게. 그냥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쪽을 gx라고 주자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요. gx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퀄 0의 방정식을 만드는 게 1단계입니다. 스텝 1이야. 그리고 구간을 잘 보세요. 1,3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구간을 잡아도 돼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요즘은 거의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약간 되게 옛날 거야. 또 엄청 옛날 거야 한 번 봤는데 그 이상은 나온 적이 없긴 하니까 우선은 그냥 얘만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먼저 가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풀립니다. 그래서 G1을 쓰면 F1 곱하기 F2가 되고요. 빼기 3이야. 그럼 이게 왜 1하고 3이 나왔냐면 누가 봐도 여기는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0 나오죠. 3 집어넣어도 뭐 나온다는 얘기야? 0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얘가 0이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그럼 얘는 이게 음수라는 게 중요한 거야. 값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수라는 게 중요한 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G3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얘가 F3 곱하기 F4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다가 이쪽을 3 대입하면 6에서 5 빼니까 플러스 1이라는 이야기고요. 아까 F3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은 F3 0이면 얘는 어차피 소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G1 곱하기 G3이 0보다 뭐예요? 작으니까 반드시 1과 3 사이에 뭘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근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별거 아닌데 이거를 우리가 쓸 때까지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얘는 니은 디귿이 정답이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 당시에 20번이면은 준킬러거든요. 지금의 14번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의. 그러니까 물론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고 고이기도 하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별로 그렇게 막 엄청 그거 하진 않는데 한 12, 13? 10번? 그때쯤? 그러니까 그 정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풀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접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80번입니다. 79번은 내가 저번에 한번 풀어준 것 같고요. 79번 정도까지 풀면 꽤 좋거든요. 이 정도면. 이 정도까지 풀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안다는 이야기인데 80번을 한번 해봅시다. 아마 생각보다 막 그렇게 그거 하진 않을걸요? 한번 풀어보실래요? 80번? 내가 그리고 얘는 개념 같은 거를 좀 설명할 게 있어요. 우리가 약간 되게 방심하면서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 좀 해야 되니까 그거를 좀 약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0번.
네. 자,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알고 있으면은 뭐 안 봐도 되는데 모르면은 얘는 좀 적어두시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인버스의 교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첫 번째 증가함수일 때, 증가함수일 때, 요거라고 했을 때, 증가함수일 때는, 그러니까 사실 어떤 함수가 증가함수면 역함수도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예요. 어떤 함수가 증가하면 역함수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함수가 이렇게 가요. 그럼 반드시 뭐냐면 이겁니다. 교점은 y는 x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only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나왔을 때 의심을 좀 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얘는 종종 모의고사나 그런 데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좀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거거든. 생각보다 좀 이것만 알면 좀 깔끔하게 풀리는 것들이 많은데, 자, 두 번째, 그럼 감소함수일 때는, 감소함수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감소함수일 때는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약간 감소함수를 잘 못 그리겠어가지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y는 이렇게 x가 딱 있으면 어쨌든 y는 x 대칭은 대칭이니까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아마 얘는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딱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기는 한데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얘가 이제 흰색의 어떤 그래프를 내가 fx라고 두고요. 그럼 보라색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내가 얘를 만약에 gx라고 둔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얘가 뭐 f 인버스 x라고 생각하면 그럼 이쪽은 딱 봐도 교점이 여기에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 감소니까 내려가다 보면 만날 거 아니야.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도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돼요? 그죠?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약간 공식화 시키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첫 번째 이겁니다. y는 x 위에 있기는 한데 무조건 몇 개이냐면 한 개 있어요. 무조건 한 개야. 무조건 한 개야. 무조건. 자, 얘는 무조건 한 개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게 아닌 쪽에도 존재할 수 있어. 그게 아닌 쪽에도 존재할 수 있는데 이쪽은 얘는 이겁니다. 이렇게 밖에 있으면 무조건 얘는 뭐냐면 생각해봐. 이쪽이 A고요.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이쪽은 이거거든요. 뭐냐면 FA가 뭔 거예요? B인 거예요. 돼요? FA가 B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뭐예요? 이쪽은 GA도 뭐가 될 거란 얘기예요? B가 될 거란 얘기예요. 교점 아니에요? 교점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야, 그럼 생각해보면 여기는 반드시 얘를 만족한다는 건 이런 거 아니니? 반드시 여기랑 똑같은 말은 GB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A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되니? 그럼 여기는 똑같은 방식으로 가면 FB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A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역함수 이렇게 서로 자리 바꾼 거잖아, 그렇지? 복수하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뭐지? 얘가 A, B라고 생각하면 이쪽은 반드시 뭐, A가 될 수밖에 없다? B, A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돼요? 그죠? 이거야. 그래서 Y는 X 위에는 딱 한 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나머지 교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뭐냐면 어떤 하나의 교점이 있으면 무조건 대칭적으로 하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대칭적으로. 무조건 대칭이야. 그럼 얘는 뭐냐면 얘가 Y는 X에 대한 대칭적으로 얘는 무조건 짝수계가 존재할 수. 짝수계야. 무조건 짝이 맞게 가요. 짝이 맞게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교점이 생겼다. 그럼 여기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점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교점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얘하고 여기 있는 얘는 무조건 또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됩니다. 대칭.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도 지금 뭐냐면 대칭이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대칭이 되게 짝수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얘를 합치게 되면 반드시 뭐냐면, 자 이쪽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쪽은 짝수계에다가 얼마를 더한 게 나오는 거죠? 한 개를 더한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반드시 무슨 수계가 될까? 무조건 홀수계입니다. 돼요? 자 그리고 생각해봐. 그럼 봐봐. 쌍쌍이야. 쌍쌍. 여기도 쌍쌍이야. 여기 이렇게 쌍쌍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게 쌍쌍으로 돼 있는데, 그럼 얘만 혼자 떨어져서 이러고 있어요. 얘만 이렇게 혼자 이렇게 돼 있어. 돼요? 얘가 어디 위에 있네죠? Y는 X 위에 있는 교점 아닐까? 돼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자 여기는 얘네 둘이 대칭이고요. 여기는 얘네 둘이 무슨 칭일 거란 얘기야? 대칭일 거란 얘기야. 돼요? 그럼 결국은 Y는 X 위에 있는 이 값이 되게 전문 용어거든요. 중3 때 배웠던 용어거든? 아씨 너무 오래됐는데? 중3 2학기 때? 너 중3 몇 년 전이에요? 3년 전인가요? 중3 그죠? 보통 그지? 자 중3 2학기 때 혹시 중앙값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그치? 기억 안 나죠? 3일 전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반드시 Y는 X 위에 무슨 앙값이야? 중앙값입니다. 그리고 얘가 반드시 Y는 X 위에 있으니까 X 좌표와 Y 좌표가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돼요? 그럼 얘는 X 좌표와 Y 좌표가 같다. 어디선가 나올 수 있어 얘들아. 이거 되게 생각보다 잘 나오는 애들 아무도 모르더라 잘. 알고 있으면 나는 천재 이러면 되거든요. 모르면 알아두시면 좋아요. 정문제 풀 때 개꿀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요. 자 그리고 여기의 특징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약에 뭐 저쪽 같이 마이너스 1 하고요 2가 x 값의 교점이래. 돼요? 그럼 여기는 얘가 무슨 앙 값이란 얘기야? 중앙 값이란 얘기죠. 그럼 얘가 어디 위에 있는 그래프고 y는 x 위에 이제 그래프 위에 교점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럼 얘가 x 값 1이라는 건 무조건 교점의 좌표가 1, 얼마시란 얘기예요? 1이시란 얘기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이분과 저기는 저분은 무슨 칭을 이룰 거란 얘기야? 대칭을 이룰 거란 얘기죠. 그럼 여기에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얼마를 지날 것이며 2를 지날 것이며.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2, 무슨 너스를 지날 거란 얘기야? 마이너스를 지날 거란 얘기야. 돼요? 오케이? 그럼 다시 말하면 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1만 가지고 풀었으면 깜찍하게 개꿀이네? 마이너스 1,1이라고 쓰고 1,1이라고 쓰고 2,2라고 쓰고 집어넣고 폭망할 거예요. 아마 그래놓고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수계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홀수계. 그럼 이게 무슨 가함수일 수도 있겠지만 증가함수일 수도 있겠지만 해봤더니 안 되잖아. 그럼 무슨 소함수란 얘기야? 감소함수란 얘기죠. 그럼 여기는 얘가 무슨 균이고 평균이고 y는 뭐 위에 존재하는 교점이 x 위에 존재한다는 얘기야. 돼요? 그럼 1,1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되니까 c 플러스 2분의 5가 그냥 1인 거예요.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그냥 끝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2를 지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2를 하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여기는 뭐냐면 2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2,1을 지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1이 나온다는 얘기죠. 사실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연결을 치죠. x는 1일 때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1 대입하면 a 더하기 b가 되고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1 대입하니까 그냥 1입니다. 그래서 두 개 연립하면 답 나와요.
오케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세요. 이거는 솔직히 알아둬야 될 걸요 아마 이렇게 이건 몇 번 나온 적이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오면 애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뭐 해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거 기억하는 게. 그래서 그 정도로 좀 기억하시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0번은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그죠? 그 정도로 보시면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주간 문제 이번에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기본 문제도 좀 많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미분계수 도함수로 넘어갑시다. 아니 이게 그냥 고민을 해요. 또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근데 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안색이 안 좋은 너에게 표정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많이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맨날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선까지 그냥 어느 정도 할까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접선은 다음 시간에 하면 되니까 오늘 이거라도만 합시다. 여기 미분계수와 도함수까지만 좀 정확히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어쨌든 좀 귀찮거나 그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그 형태를 좀 잘 외우시면 돼요. 결국은 얘도 뭐 무조건 한두 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 3점 정도, 2점, 3점 왔다 갔다 하는 거 나올 거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고 아마 공식 비슷하게 좀 외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좀 하다가 쉬었다가 그 모의고사 있잖아. 그 너의 질문이나 그 모의고사 혹시 질문 있잖아. 모의고사 질문 있는 친구 있나요 혹시 지금? 그래요? 이따가 저한테 질문 주세요. 그거 위주로 풀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약간 뭐지? 그걸 하려다가 이게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일이 모의고사니까 그래도 3월 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그냥 배운 것만 좀 정리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니까 우선 이투스 모의고사 때 봤던 것 중에 질문을 저한테 주시면 그거는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시간이 좀 꽤 남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열심히 좀 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마 되게 빡세지는 게 다다음 시간부터 좀 빡세지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시간 같은 경우도 뭐냐면 아마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게 있을 거고 되게 그거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보시면 되고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입니다. 미분계수 앤드 도함수. 여기서 처음 나오는 그 개념은 이거죠. 첫 번째 이제 뭐냐면 평균 변화율 이겁니다. 자 평균 변화율은 그냥 기하적 의미라고 하죠. 기하적 의미가 그냥 두 점 사이 기울기야. 두 점 사이 기울기.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거든. 변화율이니까. 변화율. 그러니까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두 점 사이 기울기니까 굳이 말하자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입니다. 이게 약간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 어떤 두 점이 있어요. A가 있고요. 이쪽에 어떤 B라는 점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얼만큼 평균적으로 증가했는지 그 비율을 안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냥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비율을 가지고 보는 직각삼각형. 직선 해석의 틀이 직각삼각형을 그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얘를 가지고 y는 fx라고 썼을 때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은 얘는 이게 fa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얘가 뭐냐면 fb가 된다라고 쓸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얘는 뭐냐면 b-a 분의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fb 빼기 fa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얘를 b 빼기 a를 h라고 하는 거야. h 이렇게 딱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썼을 때 그럼 여기는 뭐냐면 b는 a에다가 h를 더한 게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fb가 f라고 쓰고 a 플러스 h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꼴파악을 되게 잘해야 돼. 이쪽은 형태. 자 그러면 여긴 얘가 뭐냐면 이쪽은 a 플러스 h에서 a를 뺐으니까 h 분의 이쪽은 f라고 쓰고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형태가 뭐냐면 두 가지 형태고요.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은 형태입니다. 물론 그냥 내 마음으로 그냥 지은 거야, 그죠? 실험 안 해도 돼. 자, 그죠? 선택지를 줄게요.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은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똑같고 양옆에 똑같은 형태가 있어요. 위아래 양옆에, 위아래 양옆에. 그러니까 위아래와 양옆에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 이렇게 같은 거 형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H 똑같고 A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형태가 두 가지가 되는 거고요. 이 두 가지를 좀 다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요. 그냥 두 점 사이 기울기입니다. 이게 제일 애들이 지금 이해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얘가 뭐냐면 기하적 의미가 기하적 의미. 뭐 별게 없어요. 그냥 그림에서 그냥 두 점 사이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순간 변화율. 자, 딱 말 그대로 순간일 때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냥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B가 이쪽에 있던 B가 점점점 순간이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와요. 점점점 오고, 점점점 와서, 와서.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이렇게, 여기 어딘가. 돼요? 그럼 생각해봐. 원래는 좀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이거랑 엄청나게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점이 있으면 그냥 거의 똑같은 점이에요. 거의 똑같은 거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두 점을 연결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일 거란 이야기죠. 돼요? 그러니까 이 순간일 때 A라는 그 순간일 때 그때 기울기를 보는 거고 기울기. 근데 어쨌든 그 기울기라고 치면 여기 위에 지나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 걸 가지고 얘가 순간 변화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순간 변화율. A일 때, X가 A일 때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쓰기 귀찮다. 순간 변화율.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써야지. 순간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야, 극한입니다. 리미트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리미트라고 쓰시고 자, 이게 이쪽으로 간다며. 엄청 가까이 간다며. 엄청 가까이 가요. 그럼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B가 A로 갈 때 B-A 분의 FB-FA가 된다라고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자, 이쪽은 그렇게 따지면 B가 A로 간다는 건 이쪽에 있는 이만큼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둔 H라는 게 없어지는 거야. 이거 엄청나게 사라지는 거죠. 그럼 여기는 리미트가 되고 이쪽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라고 쓰고요.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럼 그 경우가 뭐냐? 그럼 그 A일 때 그 순간일 때 순간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보는 거니까 이쪽을 이렇게 쓰는 거죠. F 프라임 A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X가 A일 때 미분 계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거고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이겁니다.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으면 뒤에 게 나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안해. 자,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으면 뒤에 거 나온다. 그 다음에 위아래 똑같고 양옆에 똑같으면 양옆에 거 나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걸 알아야 공식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문제에 나오는 게 별건 없어요. 별건 없는데 그런 거 있죠. 그 몇 페이지야? 그 6페이지. 6번, 7번, 8번, 뭐 9번, 10번, 11번 이딴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마 그냥 저렇게만 나오진 않을 거라고 보시면 저렇게만 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약간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은 그러니까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으면 뒤에 거 나온다. 그 다음에 위아래 똑같고 양옆에 똑같으면 양옆에 거 나온다. 이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갑시다. 그러니까 공식을 그냥 쓰는 거야. 공식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그 X가 A일 때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하고요. X가 A일 때 미분 계수라고도 할 거고요. 그 다음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라고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니까
거니까 얘는 기억을 하시고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공식을 만들 거야. 공식을 만들 거야. 자 그러면 리미트라고 쓰고요. 리미트라고 쓰고 어떻게 만들 거냐면 그 앞쪽에 공식을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냥 그 정도 외우시면 됩니다. 어디 갔니? 3번 3페이지 3번 이런 형태.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는 미분 개수 및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극한식을 간단히 표현할 수 있고 이 정도는 외워두자라고 그랬죠. 자 그럼 h가 0으로 갈 때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는 AH 분의 AH 분의 A라고 쓰면 그런가? 심심하니까 혹시 땡기는 알파벳 있니? A요? 네. 그냥 A라고 써야지. 자, A 그죠? 그럼 여기는 F라고 쓰고 너 땡기는 알파벳 있어요? 그래? 자, B 혹시 땡기는 알파벳 있니? 예. 그래요. 자, ABC로 가네. 플러스 CH 마이너스 FP. 그러니까 절대 얘를 모르면 안 된다. 그냥 1초 컷이야 이거는. 이거를 막 이렇게 한다? 우리 수학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 수학과 가야 돼. 이렇게 하려면 그냥 바로 보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이니까 한 번만 하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위아래가 똑같고 양옆에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안에 있는 걸 바꾸는 게 어렵겠니? 바깥에 있는 걸 바꾸는 게 그나마 쉽겠니? 똑같은 말이죠, 그죠? 밖에 있는 걸 바꾸는 게 그나마 쉽단 말이야. 그럼 그냥 얘를 이렇게 써. B 플러스 CH 그냥 쓰시고요. 빼기 FP로 써.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쓰면 되잖아. CH로 쓰세요. 그럼 줬다 빼는 거니까 드롭 치사하게. 그럼 여기 C를 죽여버려야 되고요. 이쪽 원래 A였으니까 A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위아래가 똑같고 양옆에가 똑같으니까 양옆에 게 나온다. 은근히 유치한데 괜찮다니까 F'B입니다. 곱하기 A분의 C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외우시면 돼요. 이러면 되는데 그럼 이런 과정을 애초에 거치지 말자고. 이런 과정을 애초에 거치지 말고 그러니까 되게 유치하긴 한데 또 얘기해볼게. 자 이겁니다. 어차피 위아래 양옆의 형태네 라는 거야. 위아래 양옆에. 그럼 누가 나와야 돼? 양옆에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슨 프라임 B라고 쓰시면 돼요? F 프라임 B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개수는 H 앞에 있는 개수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그냥 끝이야. 그러면 그냥 5분의 C라고 쓰시면 돼요. A분의 C라고 쓰시면 돼요. 외워야 돼. 이건 외우자. 이거를 가지고 시간을 걸리니까 30초 걸린다? 미친 거예요. 크레이지맨이야. 안 돼. 그냥 얘는 뭐냐면 그냥 위아래 양옆에. 그러니까 얘는 꼴이 되게 중요한 거야. 꼴이. 그 꼴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냥 극한 문제 같은 경우도 미분 계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되게 허다합니다. 거의 기본적으로 그냥 미분 계수랑 연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게 위아래 양옆에 혹은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위아래 양옆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바로 가자는 얘기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안 끝날 수 있어요. 공식 첫 번째가 이거고요. 공식 두 번째는 리미트라고 쓰고요. h가 0으로 갈 때 AH 분의 간기는 다 가져. 그럼 B 플러스 CH가 되고요. 빼기 F라고 쓰고 B 플러스 DH로 이렇게 가요. 돼요? 그럼 얘는 여기다 한번 드럽고 시작하게 B 뺐다가 다시 더하면 돼요. 그리고 자만할 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이퀄. 어쨌든 앞에 위아래 똑같고 양옆에 똑같은 형태일 거 아니야. 그럼 무슨 프라임 B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F 프라임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여기 A, 여기 C, 여기 D가 있으니까 이쪽은 A 분의 여기는 C 플러스 D, C 마이너스 D다 이렇게 쓰면 끝날 거예요. 돼요? 이렇게 그냥 외우자냐.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나올 거고요. 그냥 얘는 거의 5초 컷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됩니다. 이건 알려주려고. 애들이 생각보다 이거 안 쓰더라고. 다 바꾸고 있어. 그래서 좀 귀찮을 거야 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외워야 돼요. 이쪽은 이거는 외우고 들어가야 돼. 이 공식은.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형태만 기억하면 돼요. 위아래 똑같고 양옆에 똑같은 거. 위아래 똑같고 양옆에 똑같은 거. 그럼 양옆에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은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바뀌진 않아요. 그냥 위아래만 똑같게 만들면 돼요. 앞에 거랑 뒤에 거만 똑같게 만들면 되니까 그거보다는 아마 이쪽이 좀 더 많이 보이게 될 거고요. 그렇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개수만 가지고 보는 거니까 개수만 띄어서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그거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쉬워. 그래서 오늘 할 게 별로 없다는 게 좀 그래. 그 몇 번이냐 그게 어디 갔지?
그 6번 있잖아. 6번을 보면 그냥 이게 물론 뭐 아직 우리가 도함수를 안 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다 하지만 저 오른쪽에 있는 극한식을 보고 위아래 양옆이니까 f 프라임 1인데 h 앞에 있는 게 1분의 2니까 그냥 f 프라임 1이다 이렇게 그냥 바꾸면 끝날 거란 이야기죠. 그리고 7번 같은 경우 있잖아. 그러니까 7번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은근히 자주 나오더라고. 그 리미트라고 쓰고요. n은 무한대로 가는데 n이 앞에 곱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얘가 뭐 당연한 얘기죠. f라고 쓰고 1 플러스 n분의 3이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f라고 쓰고 1 빼기 n분의 1에 이러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잘 몰라 이거는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n분의 1을 그냥 h로 두면 되게 좀 편해져요. 그럼 얘는 그냥 리미트라고 쓰고요. h가 0으로 간다라고 쳤을 때 n은 h분의 1이니까 h분의라고 쓰시면 되고요. f라고 쓰고 1 플러스 3h가 되고 마이너스 f 쓰고 1 빼기 2h라고 쓰시면 끝날 거란 거죠. 그럼 여기는 위아래 양옆해가 되니까 f 프라임 1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거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3 빼기 2니까 이쪽은 5배라고 쓰면 끝날 거란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바꿀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 11번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얘는 이거죠. 리미트라고 쓰고 h가 0으로 갈 때 얘는 h분의 f라고 쓰고 2h 마이너스 f0이래. 그거 0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으니까 여기 2라고 쓰고 곱하기라고 쓰시면 돼요. 그치? 이거는 바꾸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가시면 되니까 그냥 f 프라임 0이죠.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으면 뒤에 게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2만 곱하면 끝이 다 되는 거죠. 그런 식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조건 시험에 나오긴 하거든요. 무조건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은근히 그냥 얘를 가지고 보면 좀 외워주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저한테 번호를 좀 알려줄래요? 몇 번인지? 오답을 안 해가지고 네. 하면 오답을 해야 되는 그럼 제가 그 시험지 가지고 좀 니네가 풀만한 했던 거 있잖아. 그거를 좀 가지고 와볼게요. 풀만한데 약간 풀었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죠. 그래프를 그리는 게 편할 거예요.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무슨 부분이 연속으로 올릴지.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든 말든 어쨌든 문제가 되는 건 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절대값을 씌우든 뭐든 a일 때만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a 빼기 4죠.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 a 플러스 3이죠. 그럼 그거의 절대값 서로 뭐 하면 돼요? 같으면 돼요. 그러면은 절대값 a 빼기 4랑 절대값 a 플러스 3이랑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a 빼기 4랑 a 플러스 3이 아예 뭐 할 수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a 빼기 4하고 여기서 부 바꾼 마이너스 a 빼기 3이랑 뭐 해도 상관없어요. 같아서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아까 우리가 이렇게 한 게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제곱을 해서 가도 될 수 있는데 그냥 이거랑 뭐 한다고 보면 같다. 근데 같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얘는 없어.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게 2차니까 2차가 날라갔잖아. 1차였던 이유가 이쪽에서 근이 나오냐 안 나오니? 안 나오죠. 근이 몇 개밖에 안 나온다니까.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1차밖에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상수의 모든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A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그냥 아예 똑같을 수 없고 이쪽은 A 빼기 4 이퀄 마이너스 A 빼기 3하고 같을 수 없다는 거고 얘는 이제 2A가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2분의 1이고 아마 이거 이렇게 같다라고 해서 정리했잖아요. 그럼 아마 이게 2A가 1이 나올 거예요. A가 2분의 1. 그러니까 아까 너가 했던 거는 요거 제곱한 거랑 이거 제곱한 거랑 뭐 하려는 거야? 같다라고 써요. 제곱한 거.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x 빼기 4라고 하는 게 x 빼기 4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x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쨌든 무조건 다르거든요. 어떤 걸 잡았냐? 근데 그 중에 하필 대충 여기 어딘가를 잡았을 때, 이쪽 어딘가를 잡았을 때, 이쪽 어딘가. 그럼 여기는 이게 3.x죠. 여기는 마이너스 3.x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무슨 대값을 씌우면 절대값을 씌우면 이게 저거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게 하필 이게 무슨 결이 될 거라는 얘기야.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것도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결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 똑같거나 아예 똑같을 수 없으면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부호를 뭐 한 게 같다는 얘기죠. 바꾼 게 같다는 얘기죠. 그렇게만 되면 돼요. 이거 다 제곱해서 똑같다는 거겠어요? 제곱? 아니 근데 그냥 같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어쨌든 똑같은 말이긴 하죠. 그래서 제곱해서 같다고 쓰시면 되긴 합니다.